우리 아들이랑 격이 안 맞아요. 수선집 하시는 분이. 고급 한정식집 상견례 자리. 구두 고치시는 분이요? 우리 집안과는 격이 다릅니다. 최병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김미선이 명함을 받아 두 손으로 찢었죠. 조각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서태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바로 그 순간 옆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나왔어요. 식당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죠. 병 원장님. 그 남성이 서태준을 보고 멈췄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죠. 최병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석 달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지민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방과 후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죠. 지민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상견례 하면 어떨까?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한강공원 벤치에서 현우가 말했어요. 나 진심이야. 지민은 현우를 껴안았죠.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수선집 하시거든. 내 집안이랑은 괜찮아. 사람이 중요하지.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그날 밤 낡은 연립주택 2층.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서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좋은 사람이니?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럼 됐다. 우리 딸이 좋다는 사람인데 상견례를 하고 싶대요. 다음 달쯤. 서태준은 창밖을 봤어요. 알았어. 아빠가 준비할게. 그 집이 의사 집안이거든요. 서태준이 지민을 봤습니다. 아빠 때문에 걱정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죠. 다음 날 서태준은 작은 수선집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구두수선, 옷수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죠. 사장님, 이 구두 굼 좀 갈아주세요. 네, 내일 오시면 돼요. 서태준은 조용히 일을 했어요. 구두를 손질하고 바느질을 했죠. 점심시간 지민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점심 가져왔어. 두 사람은 김밥을 나눠 먹었어요. 아빠 상견례 때 뭐 입으실 거예요? 시장에서 양복 하나 사야겠다. 일주일 후 현우가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강남 한정식집에서 만나자고 하셔. 강남.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토요일 아침 서태준은 시장 양복 가게에서 10만 원짜리 정장을 샀습니다. 집에서 거울 앞에 섰어요. 낡은 얼굴, 거친 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지민이 나왔습니다. 아빠, 준비 다 하셨어요? 응. 이제 출발하자. 두 사람은 낡은 경차에 올랐어요. 강남으로 향했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민은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긴장하지 마. 잘 될 거야. 응, 아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차는 고급 한정식집 앞에 멈췄습니다. 웅장한 건물, 발레 파킹 직원들. 입구에서 현우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병철은 명품 정장, 김미선은 디자이너 드레스 차림이었죠. 그들의 시선이 서태준을 훑었습니다. 시장 양복, 낡은 구두. 김미선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어요. 어서 오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죠. 상견례가 시작됐습니다.
상견례 일주일 전, 최병철은 회사 후배를 불렀어요. 강민준이라는 사람 좀 알아봐줘. 사흘 후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서태준 신원조사 보고서, 63세, 수선집 운영, 연립주택 전세, 월 수입 약 200만 원. 최병철의 미간이 좁혀졌죠. 김미선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조사 나왔어요? 서류를 받아본 김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수선집이요? 전세요? 우리 현우를 그런 집으로? 일단 만나보자. 사람을 봐야지. 서류만 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병철이 손을 들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확인하고 판단하자. 김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죠. 같은 시각 지민에게 현우의 문자가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강남 청담동 한정식 송원. 지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응, 우리 아빠 정말 좋은 분이야. 하지만 현우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부모님과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현우야, 내 생각은 어때? 저는 지민이가 좋습니다. 집안 차이가 너무 크지 않니? 현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김미선이 끼어들었죠. 우리 친척들한테 뭐라고 소개해? 가족 전체를 생각해야지.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틀 후 지민은 수선집에 들렀습니다. 아빠, 이제 모레예요. 서태준은 구두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걱정하지 마. 혹시 불편하시면. 지민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돼.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병철 부부는 명품 매장에서 옷을 골랐어요. 여보, 이 정장 어때요? 좋네. 그걸로 입어. 김미선은 디자이너 드레스를 집었죠. 오늘 제대로 보여줘야겠어요. 우리 격을. 같은 시간 서태준은 시장 양복을 다림질했습니다. 지민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아빠,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빠가 할 수 있어. 거울 앞에 선 서태준. 10만 원짜리 양복이었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오후 1시가 가까워졌어요. 최신형 수입차와 20년 된 경차. 두 가족은 각자의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목적지, 하지만 품은 마음은 너무 달랐어요. 한정식 송원. 입구에서 최병철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태준과 지민이 낡은 경차에서 내렸죠. 김미선의 시선이 두 사람을 훑었습니다. 시장 양복, 낡은 구두. 어서 오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준비돼 있었죠. 테이블에 앉았어요. 최병철은 명품 정장, 김미선은 디자이너 드레스. 손목의 시계만 1,000만 원이 넘었죠. 서태준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죠. 최병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미선이 끼어들었죠.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수선집을 합니다. 수선집이요? 김미선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였어요. 아니, 놀람이 아니라 확인이었죠. 최병철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 있으시면 주시겠습니까? 서태준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낡은 명함이었죠. 태준 수선, 구두 수선, 옷 수선. 최병철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김미선이 그 명함을 가져갔죠. 구두 고치시는 분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서태준은 짧게 대답했어요. 김미선이 최병철을 봤습니다. 눈빛으로 무언가 신호를 보냈죠. 최병철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님, 현우가 입을 열려 했죠. 하지만 최병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미선이 명함을 집었어요. 두 손으로 천천히 찢었죠. 찢어진 명함 조각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요. 김미선이 서태준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 아들이랑 격이 안 맞아요. 수선집 하시는 분이.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지민 씨, 미안하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최병철이 일어섰죠. 이 결혼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서태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민은 눈물을 닦으려 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 VIP룸 문이 열렸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죠. 병원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 남성의 시선이 테이블로 향했어요. 서태준을 봤습니다. 멈췄죠.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최병철의 얼굴이 굳었죠.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정우였습니다. 국내 최고 대학병원 병원장이었죠.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최병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시는 분입니까? 박정우가 서태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입니다. 인생을. 최병철이 중얼거렸죠. 서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냈나? 덕분에 잘 지냅니다. 박정우의 목소리는 존경으로 가득했어요. 서태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찢어진 명함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지민을 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결혼은 없던 일로 하지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아버님, 잠깐만요. 최병철이 일어서려 했어요. 서태준은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로 맞지 않으니까요. 지민을 데리고 걸었어요. 박정우가 뒤따라 나왔죠. 교수님, 차라도. 됐다. 너도 바쁠 텐데. 서태준이 박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지내라. 환자들 잘 돌보고. 네, 교수님. 박정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주차장. 낡은 경차 앞에서 지민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서태준이 지민을 안았어요. 아빠 잘못 아니야. 아빠를 그렇게. 지민아,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 법이야.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에 식당이 보였어요. 최병철 부부가 황급히 나오고 있었죠. 서태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민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빠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서태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태준은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수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 멈췄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큰 파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파혼 사흘 후, 최병철의 병원 원장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원장님, 서울대병원에서 협진 중단한답니다. 뭐? 이유가 뭔데? 위에서 결정됐다고만.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연세대병원도 전공에 파견 철수한답니다. 최병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점심 학회 사무국에서 전화가 왔죠. 다음 주 발표 취소됐습니다. 이미 확정됐는데? 죄송합니다. 오후
VIP 환자 3명이 전원을 요청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도 연락했어요. 계약이 보류됐습니다. 이미 계약했잖아. 본사 결정입니다. 은행에서도 통보가 왔죠. 대출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최병철은 전화를 내려놨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저녁 집에서 김미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하루에 이렇게 많은 일이. 김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그 수선집? 말도 안 돼. 하지만 최병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다음 날 회의실. 협력병원 5곳 모두 협진 중단입니다. 이유는 위에서 결정됐다고만. 최병철은 원장실에 혼자 앉았어요. 박정우 병원장, 교수님이라고 했어.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병원, 주요 대학병원과 협력관계 변화. 최병철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김미선이 말했습니다. 여보, 사과하러 가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최병철은 대답하지 않았죠. 같은 시각 서태준의 수선집. 단골 할머니가 구두를 맡겼어요. 모레 오세요. 서태준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휴대폰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어요. 전화를 건 적도 없었죠. 저녁 집으로 가는 길. 수첩을 꺼냈습니다. 2번째 이름을 봤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서는 최병철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죠. 일주일 후 최병철은 사설 탐정을 불렀어요. 조사해줘. 누가 나를 무너뜨리는지. 탐정이 명함을 받았죠. 알겠습니다. 사흘 후 두꺼운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최병철은 서재에서 서류를 펼쳤어요. 서태준 신원조사 보고서. 첫 장을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죠. 서태준, 63세. 전 직업 심장외과 전문의. 30년 전 국내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 최병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박정우 마이너스 서태준의 직계제자 1호. 현 서울대병원 병원장. 김성훈 마이너스 서태준의 제자. 현 연세대병원 병원장. 이재민 마이너스 서태준의 제자. 현 삼성서울병원 부원장. 총 7명의 주요 병원장이 그의 제자.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다시 집어들었죠. 의료기기 협회장 강민수 마이너스 1998년 서태준이 집도한 심장수술로 생명구함. 보건소장 윤태호 마이너스 정치인 윤상철의 아들 서태준이 어린 시절 수술로 생명구함. 최병철은 계속 읽었습니다. 30년 전 정치권 거물의 의료비리 폭로 시도. 의료사고 누명으로 매장됨. 의사 면허 자진 반납 후 조용히 은퇴. 하지만 제자들과 환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음. 마지막 장이었어요. 탐정의 메모가 적혀 있었죠. 중요 서태준 씨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만으로 의료계가 움직였습니다. 존재 자체가 권력입니다.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최병철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 수선집 주인이 전설의 의사였어? 김미선이 서재로 들어왔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빠르게 읽었어요.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그녀의 손이 떨렸죠. 우리가 누구를 건드린 거야. 최병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함을 찢었어. 당신이 그분의 명함을 찢었다고. 김미선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현우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최병철이 서류를 건넸죠. 현우는 서류를 읽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민이 아버지가 전설의 의사였어? 그래.
그런데 우리가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죠. 거실에서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최병철이 일어섰습니다. 내일 사과하러 가자. 여보, 우리가 잘못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어. 김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죠. 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민의 번호를 봤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병철은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서태준 의사. 오래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천재 심장외과 의사 서태준, 의료사고 논란. 서태준 교수, 의사 면허 자진 반납. 30년 전 최고의 칼, 조용히 사라지다. 최병철은 기사를 하나씩 읽었어요. 30년 전 기사였습니다. 국회의원, 의료 비리 의혹. 서태준 교수 진실을 밝히겠다 선언. 일주일 후 의료사고 발생, 환자 사망. 서태준 교수에게 책임 전가. 언론 총공세. 서태준 교수 매장. 최병철의 손이 떨렸죠. 다음 기사를 읽었습니다. 서태준 교수 제자들 스승님은 결백하다 증언. 하지만 서태준 교수는 침묵. 의사 면허 자진 반납 후 은퇴. 마지막 기사였어요. 제자들의 증언 마이너스 그는 진짜 의사였다. 박정우 교수 스승님은 환자를 먼저 생각하신 분. 김성훈 교수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건 스승님 덕분. 최병철은 컴퓨터를 껐습니다. 정의를 말하려다 짓밟혔구나. 김미선이 옆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 최병철의 목소리는 떨렸죠. 그분은 모든 걸 잃었어. 명예도, 면허도, 커리어도. 하지만 제자들은 남았네요. 제자들은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날 오후 병원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보건소 정기 점검 나온답니다. 지금? 네, 지금 오신답니다. 최병철은 전화를 끊었어요. 계속 무너지고 있어. 저녁 집으로 돌아왔죠. 현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지민이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니? 받지 않았어요. 최병철은 창밖을 봤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그분의 명함을 찢었잖아. 김미선이 울고 있었죠. 제가 찢었어요. 제가, 우리 모두 책임이 있어. 최병철이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자. 수선집으로. 같은 시각. 서태준은 지민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빠, 학교에서 좋은 일 있었어. 그래. 응. 아이들이 제 수업 정말 좋아한대. 서태준은 미소 지었죠. 우리 딸 최고야. 지민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는 후회 안 해요? 의사 그만둔 거. 서태준은 잠시 멈췄어요. 후회? 아니. 왜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 그걸 믿었어. 제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 그걸로 충분해. 서태준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사람의 가치는 자리가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지. 그날 밤 서태준은 수첩을 덮었어요. 더 이상 전화할 필요가 없었죠. 이미 충분했으니까. 이틀 후 아침. 수선집 앞에 세 대의 차가 멈췄어요. 최병철 부부 현우가 내렸습니다. 뒤에서 박정우 병원장도 내렸죠. 서태준은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최병철이 다가왔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서태준은 손을 멈췄어요. 박정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분들이 사과하러 오셨습니다. 서태준은 조용히 그들을 봤죠. 김미선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명함을 찢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최병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습니다. 현우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서태주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최병철이 고개를 들었죠. 서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칼을 내려놓았지 이름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무게 있는 한마디였어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입니다. 김미선은 계속 울고 있었죠. 서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최병철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정우가 서태준을 봤습니다. 교수님, 제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됐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잖아. 교수님, 서태준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일을 시작했죠. 최병철 가족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학교 앞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 젊은 남자가 앉았죠.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호입니다. 한지민입니다. 박정우 병원장님의 부원장이에요. 아버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민이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를요? 네. 병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서태준 교수님이 지키신 삶을 본받으라고. 민호가 미소 지었죠. 그 따님을 존중하겠습니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좋은 사람 만났어. 서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아빠 덕분이야. 내 덕분이지.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서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수선집, 낡은 간판. 하지만 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있었죠. 직업은 명함에 적히지만 가치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